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그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 부업도 하고, 뭐 재테크도 하고, 또 본업에 충실하게 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이 경제활동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돈이 또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돈을 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계시는데요. 특히나 요즘에 그 한쪽 일만 한다고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드로 이제 부업에 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애플리케이션하고 잘 활용을 해서 앱테크로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아직도 저 코인 투자에서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또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신 분들도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노하우를 가지고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좋은 호재가 있는 곳은 아직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을 잘 찍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버는 방법이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고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요, 본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투자에서 어떻습니까? 주식에서 성공을 하는 경우가 있고, 코인 투자에서 코인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부동산 투자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소득이라든지 자본소득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거를 우리는 재테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으로 더 비중을 두고 계십니까? 직접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근로소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머니파이프라인처럼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요, 수많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실적인 큰 돈은 사실은 자본소득, 자본이득을 통한 어떤 수익이 가장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버는 돈은 우리가 시드머니, 종잣돈을 벌기 위함이고, 결국에는 그 종잣돈을 통해서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이 우리가 최종 목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여러분들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돈이 자동적으로 나오고, 여러분들은 여행도 다니고, 여러분들이 책 좋아하시는 분 책도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운동 뭐 이런 것도 하시고, 아니면 봉사하시는 분들은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돈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이처럼 여러분들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들의 다 같은 공통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그 수많은 어떤 머니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권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뭐 주식, 코인, 물론 다양한 각도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것은 개발지 투자만한 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토지 투자에 대한 경험은 많은데요.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발지 투자를 권유하는 부분들은 제가 성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발 지역에 토지를 투자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두 엄청난 수익을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투자는요, 여러분들이 좋은 위치에 있는 좋은 가격만 땅을 사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크게 사기당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자본에 대한 손해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 코인 투자 어떻습니까? 모든 이런 어떤 투자에는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땅은요,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어떻습니까?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땅값은 안 떨어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거의 떨어지지 않고 정지된 상태에서 다음 상승기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땅은 그런 것처럼 가격 하락은 없습니다. 다만 정지되어 있고 다음 상승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지 않을까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이런 어떤 개발지 투자에 있어서 자꾸 지금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안에 대한 얘기 또 때로는 그 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부터는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다른 지역도 많이 저희가 했습니다. 용인도 그리고 춘천도 그리고 속초 그리고 다른 어떤 포천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또 그 개발 호재에 따라서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그 지역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도로가 뚫린다든지 철도가 놓인다든지 뭐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다 폭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바로 새만금이 적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은 군산이다. 여러분들 정말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국면 맞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면 3년, 5년, 10년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큰 투자 수익을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계속해서 기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새만금 산업단지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새만금 개발청이라든지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대한민국 간판 스타급인 그런 대기업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에 대한 새만금에 대한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몰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대기업이 들어가는 지역들 치고 어떻습니까? 도시가 발전이 안 한 지역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삼성이 들어간 고덕신도시 주변, 평택이라고 하는데요. 평택과 그리고 뭐 화성이라든지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갑니다. 이런 지역들 보면은 다들 메머드급 도시 인구가 최고점을 찍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대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새만금 개발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에서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 자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일즈에 나선 새만금 개발청장 인프라 가출 새만금에 대기업 유치 정말로 자신 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요 대기업이 못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인프라, 도로공항, 항만, 철도가 놓이고 어디서든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고 어떻습니까? 이런 SOC 인프라를 통해서 어느 지역이든 오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안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인지도 면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김기훈 새만금 개발청장이요. 새만금 세일즈에 나섰는데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만났습니다. 한 기자분이 새만금 개발 가속화를 이끌어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국가 성장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고 큰 포부를 밝혔는데요. 뒤어서 새만금은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 될 것이며 그리고 30분 거리 내에 도로, 항만 그리고 철도가 연결되는 교통 물류망을 갖추고 있는 것은 전국에 새만금 밖에 없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도로망과 도로공항, 항만, 철도라는 트라이포트가 연결되는 곳은 글쎄요 새만금만한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국내에서 대규모 아리백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대세 흐름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요. 앞으로 친환경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도 화석연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재생에너지 100%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에너지를 조달받고 그러한 전기에너지를 통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100%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RE100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순수하게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 유일한 곳 바로 새만금이지 않겠느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은 신공항이 2029년도에 개항을 하게 되고 신항만이 들어옵니다. 현재 부두 2선석은
2026년도까지 개항을 합니다. 도로 그리고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는 2024년도까지 개통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철도 2030년도 이렇게 핵심 기반 시설이 구축이 되는데요. 최근에 또 연결도로까지 예비 타당성에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새만금 제2권역과 그리고 3권역을 연결시켜주는 지역 간 도로,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 수변도시 현재 개발되는 곳에서 잼버리대까지 연결되는 그런 지역 간 연결도로가 예비 타당성에 통과가 됐고,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만 해도 1조 원이 넘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새만금 개발총장은요, 대기업 공장이 산단 스타일로 들어서려면 사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과 에너지, 인력인데 새만금은 이를 다 갖춘 곳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절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배수지만 3곳을 짓고 도시용수로 1등급인데다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만 3기가와트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단에 필요한 인력도 인근에서 충분히 공급받을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김 청장은요, 개발의 큰 틀은 있지만 세부적인 계획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간판 스타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도 변경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미래 성장을 주도할 앵커 기업이 투자할 경우에 새만금 개발의 큰 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토지 유용 규제 등을 과감하게 풀어서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새만금은 대기업이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 알고 계십니까? 전라북도 도지사 여러분들 대기업 5개 이상 유치하겠다라고 이번에 약속을 했고, 그리고 새만금 개발총장도 자신 있게 대기업을 유치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만간에 대기업 유치에 대한 소식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자, 그렇게 되면 더욱더 새만금에 대한 미래 가치는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 대기업이 과연 어디로 들어갈까요? 바로 새만금 산업단지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새만금 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군산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까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소용소의 영향력으로 군산의 경제력을 끌고 왔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유치될 대기업들과 연계해서 군산은 한 번 더 거듭나는 동네가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새만금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주거지역에 대한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한번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느껴집니다. 사인이 옵니다. 이런 지역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3년, 5년 후에는 대박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 아직도 궁금하신 점 많으십니까? 아직도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언제든지 저희 원앤원TV에 전화 주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좋은 정보 드리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관심 있으시면 좋은 물건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